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세상의 숨은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입니다. 최근 국제사회가 크게 술렁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정부가 예상치 못한 한국의 대반격으로 완전히 흔들리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미국이 철수 결정을 내린 뒤 한국이 보여준 놀라운 대응과 그 후폭풍이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만들고 있는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트럼프 정부를 충격에 빠뜨린 대한민국의 역습과 그 이면에 숨겨진 진짜 이야기, 그리고 해외 반응까지 낱낱이 전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면 왜 전 세계가 지금 한국을 주목하고 있는지 알게 되실 겁니다. 한국인들에게 우리 군함을 맡긴다는 건 국가적 치욕입니다. 오늘 그 치욕이 끝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목소리가 오버오피스를 가득 채웠습니다. 금빈 만년필이 서류 위를 지나가는 순간 저는 숨이 멎는 듯 했어요. 그 펜이 움직일 때마다 미국 해군의 혈관이 하나씩 끊어지는 게 보였으니까요. 25년 9월 20일 백악관 미국 역사상 가장 파괴적인 서명이 이루어지던 날이었습니다. 저는 리처드 월러스입니다. 30년간 해양보를 연구해온 국방부 자문역이죠. 그날 저는 대통령 집무실 한쪽 구석에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막 도착한 국방부 기밀 보고서를 쥐고 있었어요. 표지에 빨간 도장이 유난히 서명했죠. 극비 해군 전력 의존도 분석. 미 해군 전력의 70% 한국 조선 기술의 의존, 그 숫자가 제 눈앞에서 번쩍거렸습니다. 구축함 엔진의 핵심 부품, 이지스 시스템의 레이더 모듈, 심지어 특수 용접 기술까지. 우리가 자랑하는 최신이 알레이버급 부축함의 심장부가 모두 한국인들의 손에 달려 있었어요. 하지만 상무부 국장 리즈 호킨스는 대통령 옆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죠. 이제 진짜 미국의 독립이 시작됩니다. H-1B 비자 수수료를 1총 달러에서 10만 달러로 인상하는 순간 외국인 기술자들은 알아서 떠날 겁니다. 그녀가 말했을 때 참모진의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마치 전쟁에서 승리한 것처럼요. 펜이 종이를 긁는 사각거림이 들렸습니다. 그 소리가 이상하게 크게 들렸어요. 마치 천둥 소리처럼요. 대통령의 서명이 절반쯤 진행됐을 때 저는 옆에 선소피아 야마토에게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이건 자해입니다. 우리 스스로 목을 조르는 거예요. 그녀의 눈이 흔들렸죠. 일본계 미국인인 그녀는 국방부 데이터 분석 전문가였습니다. 그녀도 알고 있었어요.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일하는 한동 조선 엔지니어 시사 30명이 떠나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를요. 월러스 박사님, 리즈가 제 쪽을 돌아봤습니다. 그녀의 파란 눈엔 승리의 기쁨이 가득했죠. 걱정 마세요. 추치는 언제든 조정됩니다. 일본이 있고 유럽이 있고 베트남도 있어요. 한국이 할 수 있는 일을 못할 나라는 없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들어 보였습니다. 이 기술들을 대체하는데 최소 10년이 걸립니다. 용접 하나만 해도 의지의 문제죠. 그녀가 제 발을 잘랐어요. 미국인들에겐 의지가 있습니다. 대통령이 서명을 마치자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수십 명의 기자들이 몰려들었죠. 백악관 공보실장이 준비한 무대였습니다. 대통령님, 이제 미국이 다시 위대해질까요? 한 기자가 물었을 때 트럼프는 만년필을 높이 들어 보였습니다.
몽블랑 제품이었어요. 독일제였죠. 아이러니아 했습니다. 이 펜 하나로 우리는 자유무역의 족쇄를 끊었습니다. 더 이상 외국인들이 우리 안보를 좌지우지하지 못합니다. 환호성이 터졌어요. 하지만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의 가을 하늘이 유난히 어두워 보였죠. 구름이 낮게 깔려 있었어요. 폭풍 전혀 같았습니다. 오후 2시 백악관 프레스룸에서 공식 브리핑이 시작됐습니다. CNN부터 폭스 뉴스까지 모든 방송이 자유무역의 종원이라는 자막을 띄었어요. 앵커들은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역사적인 날입니다. 미국이 드디어 외국 의존에서 벗어납니다. 하지만 저는 복도에서 해군 준장 한 명과 마주쳤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죠. 월러스, 이게 무슨 짓입니까? 우리 함정의 절반이 한국 부품 없이는 움직이지도 못하는데. 알아요.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더 말할 필요가 없었죠. 그도 이미 답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저녁 6시 백악관 이스트룸에서 축하 리셉션이 열렸습니다. 크리스털 샹들리에 아래 샴페인 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죠. 창무부 관료들은 서로의 어깨를 두드리며 웃었습니다. 이제 일본이든 유럽이든 대체할 곳은 얼마든지 있어요. 한국 조선업 과대 평가됐죠. 용접이 뭐 그리 대단합니까?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LNG선 화물창이 맨브레인 용접 기술을 아는가? 두께 1000젤리엔다함의 스테인리스 강을 영하 163도에서도 완벽하게 밀봉하는 기술을 본 적이 있는가? 그 기술을 가진 나라는 전 세계 한국과 프랑스 단 2곳뿐이었습니다. 소피아가 제게 다가왔어요. 그녀는 태블릿을 보여줬죠. 필라델피아 조선소 실시간 데이터입니다. 벌써 이상 징후가 나타나고 있어요. 한동조선 엔지니어들이 작업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화면엔 붉은 경고등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어요. 정비 중이던 알레이버크급 부축함 3척, 건조 중이던 버지니아급 잠수함 2척, 모두 한국 기술자들이 담당하던 프로젝트였죠. 얼마나 걸릴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완전 철수까지요. 48시간이면 충분할 겁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리셉션장. 한쪽에선 월스트리트 저널 기자가 라이브 방송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미국 제조업 부활의 신호탄입니다. 주식시장은 이미 반응하고 있습니다. 미국 조선 관련주가 급등하고 있죠. 저는 쓴물을 지었습니다. 그들은 몰랐으니까요. 텅 빈 조선소의 주식이 오른다는 게 얼마나 허무한 일인지를요. 밤 9시 미즈가 연단에 올랐습니다. 그녀는 샴페인 잔을 들고 말했죠. 여러분, 우리는 오늘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더 이상 우리 군남의 태극기는 없을 겁니다. 박수가 터졌어요. 하지만 저는 구석에서 휴대폰을 꺼내 필라델피아 조선소 매니저 제이슨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준비하세요. 폭풍이 옵니다. 답장이 왔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철마 한국팀이 48시간 내로 전원 철수할 겁니다. 긴 침묵 후에 답장이 왔죠. 하느님 맙소사. 밤 11시 리셉션이 끝나갈 무렵 소피아가 다시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죠. 방금 서울에서 연락이 왔어요. 한동조선 긴급 이사회가 소집됐대요. 안건은 미국 사업.
전면 재검토, 제 손에서 샴페인 잔이 떨렸습니다. 시작됐구나 생각했죠. 정구현 본부장이 어떤 사람인지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냉철한 전략가였죠. 수익이 나지 않는 사업은 과감히 접는 사람이었습니다. 리즈가 우리를 지나치며 말했습니다. 내일부터 진짜 미국의 새 시대가 열립니다. 월러스 박사님도 이제 인정하실 때가 됐어요. 우리는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녀를 바라보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맞습니다. 의존하지 않겠죠. 다만 가라앉을 뿐입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그녀가 눈살을 찌푸렸어요. 배는 물 없이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항해할 수 없을 뿐이죠. 그녀는 코움을 치고 돌아섰어요. 패배주의자들은 언제나 그런 식으로 말하죠. 백악관을 나서며 저는 다시 한번 뒤를 돌아봤습니다. 불 켜진 오벌 오피스 창문이 보였죠. 저 안에서 한 자루의 펜이 미국 해군의 운명을 결정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주차장으로 걸어가는 동안 제 머릿속엔 계속 그 숫자가 맴돌았어요. 70% 미해군 구축함의 핵심 시스템, 70%가 한국 기술입니다. 이지스 시스템 업그레이드 추진 체계. 정비 심지어 선체 용접 기술까지요. 차에 올라타자마자 전화가 울렸습니다. 펜타곤의 해군참 모차장이었죠. 월러스 방금 상황을 들었어. 이거 우리가 생각하는 그 최악의 시나리오인가?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닙니다. 장군님, 더 나쁩니다. 구체적으로 말해 보시오. 버진야급 잠수함 2척이 건조 중단될 겁니다. 알레이버크급 정비도 마찬가지고요. 48시간 내로요. 침묵이 흘렀어요. 그는 작게 욕설을 내뱉었죠. 30년 군 생활에서 처음 듣는 그의 욕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라디오에선 대통령의 음성이 계속 흘러나왔습니다.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하지만 제 귀겐 다른 소리가 들렸어요. 거대한 무언가가 무너지는 소리였죠. 그게 미국 해군의 심장이 멈추는 소리라는 걸 저는 그때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자정이 넘어 집에 도착했을 때 아내가 현관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뉴스 봤어요. 역사적인 날이래요. 저는 넥타이를 풀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역사적인 날이지. 우리가 스스로 바다를 닫은 날로 기록될 거야. 다음 날 아침 8시 상무부 회의실 리즈 호킨스가 화이트보드 앞에 섰습니다. 빨간 마케오를 들고 큼지막하게 썼죠. 대체국 일본, 유럽, 베트남. 그녀는 돌아서며 환하게 웃었어요. 여러분, 걱정할 것 없습니다. 한국이 빠진 자리는 이들이 채울 겁니다. 회의실엔 상무부와 국방부 관계자 20여 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저는 소피아와 함께 뒷자리에 앉아 있었죠. 최는 밤새 준비한 기술 분석 보고서가 들려 있었어요. 한국조선업의 핵심 기술 목록과 대체 소요 시간을 정리한 것이었습니다. 리즈가 계속 말했습니다. 일본에 미쓰비시 가와사키 준공업이 있고요. 유럽엔 탈레스와 핑칸티에리가 있습니다. 베트남도 최근 조선업이 급성장하고 있죠. 한 상무부 직원이 손을 들었어요. 비용은 어떻게 됩니까? 한국보다 20에서 30% 비싸질 겁니다. 하지만 그건 단기적인 문제예요. 미국 조선업이 부활하면 해결됩니다. 저는 조용히 손을 들었습니다. 리즈 국장님, 네네.
월러스 박사님 말씀하시죠. 저는 일어서서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LNG선 화물창, 맨브레인 용접 기술 하나를 복제하는 데만 최소 10년이 걸립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노하우의 축적입니다. 리즈가 미관을 찌푸렸어요. 그건 너무 비관적인 전망 아닙니까? 사실입니다. 한국은 30년간이 기술을 개발해 왔어요. 실패와 성공을 반복하며 쌓은 경험입니다. 일본조차의 분야에선 한국을 따라잡지 못했죠. 의지의 문제입니다. 리즈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미국인들에겐 의지가 있어요. 우리가 달 갔던 것처럼 이번에도 해낼 겁니다. 회의실에서 몇몇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어요. 이지스 시스템 통합기술은 어떻습니까? 한국 엔지니어들이 20년간 미군과 함께 개발한 노하우입니다. 그들이 떠나면 충분합니다. 박사님, 리즈가 제 발을 잘랐어요. 우린 앞을 봐야 합니다. 과거에 매달릴 시간이 없어요. 소피아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화면엔 필라델피아 조선소의 실시간 데이터가 떴죠. 현재 조선소 가동률이 80%에서 60%로 떨어졌습니다. 한국팀이 작업을 단계적으로 중단하고 있어요. 일시적인 현상입니다. 리즈가 손을 저었어요. 그들도 곧 현실을 받아들일 거예요. 미국 시장을 포기할 순 없으니까요. 바로 그때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백악관 공보 담당 보좌관이 들어왔죠. 여러분, 좋은 소식입니다. 대통령께서 오늘 오후 진짜 독립의 날 행사를 여실 예정입니다. 창무부 팀도 참석해 주세요. 박수가 터졌어요. 리즈는 화이트보드에 큰 동그라미를 그렸습니다. 미국 우선이라고 적었죠. 회의가 끝나고 복도로 나왔을 때 국방부 차관보가 저를 불렀습니다. 월러스, 당신 보고서 읽었소. 하지만 위에선 듣고 싶어 하지 않아요. 사실을 말했을 뿐입니다. 그게 문제예요. 지금 백악관은 축제 분위기인데 당신은 장례식장 얘기를 하고 있으니 그는 서류 봉투 하나를 제게 건넸어요. 국방부 내부 경고 보고서요. 하지만 너무 비관적이라는 이유로 보류됐어. 저는 봉투를 열었습니다. 첫 페이지에 빨간 글씨로 적혀 있었죠. 미 해군 전투력 30% 감소 예상. 오후 2시 백악관 사우스론에서 행사가 시작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연단에 올랐죠. 뒤엔 거대한 성조기가 펄럭이고 있었어요. 오늘은 진짜 독립의 날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외국의 자비를 구하지 않습니다. 수백 명의 지지자들이 환호했어요. 창무부 직원들이 앞줄에서 사진을 찍었죠. 리즈는 대통령과 악수하며 활짝 웃었습니다. 저는 멀리서 그 장면을 바라봤어요. 소피아가 제 옆으로 왔죠. 그녀의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방금 필라델피아에서 연락이 왔어요. 한국 팀이 서버 접속 권한을 회수하기 시작했대요. 얼마나 심각한가요? 함정 설계, 데이터베이스 전체예요. 백업도 없고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들은 떠날 준비를 착실히 하고 있었죠. 반면 우리는 파티를 하고 있었고요. 저녁 6시 CNN에서 속보가 나왔습니다. 백악관 새로운 독립선언 제조업 르네상스. 시작. 앵커는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죠. 미국이 드디어
제조업 강국으로 돌아갑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미국 경제의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거라고 평가합니다. 하지만 제 휴대폰엔 다른 뉴스가 떴어요. 한국연합뉴스였죠. 한동조선, 미국 사업 재검토 철수 가능성. 검토 밤 9시, 저는 펜타곤으로 갔습니다. 해군 작전 사령부 회의실엔 제복 차림의 장교들이 모여 있었어요. 그들의 표정은 백악관의 축제 분위기와는 완전히 달랐죠. 해군 준장이 말했습니다. 현재 건조 중인 함정 5척이 모두 한국 기술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떠나면 최소 3년은 지연될 겁니다. 제가 대답했어요. 그것도 대체 인력을 찾는다는 전제하에요. 대체 인력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특수 용접 자격을 가진 기술자는 전 세계에 1,000명도 안 됩니다. 그중 600명이 한국인이에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한 대령이 물었죠. 백악관은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보고서는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너무 비관적이라고 보려됐죠. 또 다른 준장이 주먹으로 테이블을 쳤어요. 이건 미친 짓입니다. 우리 전투력을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어요.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창무부는 이걸 기회라고 봅니다. 미국 조선업을 되살릴 기회라고요. 얼마나 걸립니까? 우리 조선업이 그 수준에 도달하려면 최소 20년입니다. 그것도 모든 게 순조롭게 진행된다는 가정하에요. 밤 11시, 저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초피하였어요. 리처드 큰일이에요. 한동조선 정구현 본부장이 내일 미국으로 온대요. 협상하러 오는 건가요? 아니요. 철수 일정을 확정하러 온대요. 이미 대한항공 전세기 2대를 예약했어요. 30명 전원과 가족들을 태울 거래요. 저는 운전대를 꽉 잡았습니다. 얼마나 남았습니까? 48시간이요. 그들이 공식 발표하면 끝이에요. 전화말을 끊고 저는 라디오를 켰습니다. 심야 토크쇼에서 진행자가 말하고 있었죠. 미국이 드디어 일어섰습니다. 더 이상 외국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청취자가 전화로 참여했어요. 맞습니다. 한국이든 중국이든 우리는 그들이 필요 없어요. 미국이 최고입니다. 저는 라디오를 껐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생각했죠. 48시간 후 당신들은 완전히 다른 현실을 보게 될 거라고 집에 도착했을 때 아내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어요. 화면엔 백악관 행사가 재방송되고 있었죠. 대통령이 2팔을 들고 환호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자랑스러운 날이래요. 아내가 말했어요. 미국이 다시 강해진대요. 저는 넥타이를 풀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우린 방금 우리 손으로 우리 배의 구멍을 뚫었어. 그리고 그걸 승리라고 부르고 있지. 아내가 저를 걱정스럽게 바라봤어요.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곧 알게 될 거야. 8시간 후에 새벽 5시 필라델피아 조선소 제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제이슨 매니저였어요. 월러스 박사님, 지금 당장 오셔야 합니다. 뭔가 이상합니다.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작업등이 꺼지고 있어요. 하나둘씩 마치 도미노처럼요. 1시간 후는 필라델피아 조선소 정문에 도착했습니다. 평소엔 불빛으로 가득했을 거대한 조선소가 어둠에 잠기고 있었어요. 도크 위에 우뚝 선
알레이버크급 부축함에 실루엣이 유령선처럼 보였죠. 제이슨이 저를 맞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30분 전부터 시작됐습니다. A 구역부터 순서대로 작업이 멈추고 있어요. 우리는 급히 관제실로 향했습니다. 계단을 오르는 동안 창밖으로 조선소가 내려다 보였죠. 평소엔 용접 불꽃으로 반짝였을 곳이 하나둘 마치 거대한 생명체가 서서히 숨을 거두는 것 같았습니다. 관제실에 들어서자 모니터 수십 개가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하지만 화면의 절반이 이미 검은색이었죠. 처버가 멈췄습니다. 기술 담당자가 말했어요. 한국 팀이 접속 권한을 회수하고 있어요. 바로 그때 B구역 모니터가 꺼졌습니다. 이어서 C구역도요. 저는 숨이 막히는 듯 했어요. 미군의 심장이 멈추는 걸 실시간으로 보고 있었으니까요. 김도현 총괄을 불러주세요. 제가 말했죠. 이미 시도했습니다. 전화를 받지 않아요. 소피아가 숨을 헐떡이며 관제실로 들어왔습니다. 리처드, 큰일이에요. 하나오션 엔지니어들이 짐을 싸고 있어요. 지금 현장에서 직접 봤어요. 우리는 다시 현장으로 내려갔습니다. 하나오션, 사무실이 있는 동쪽 건물로 향했죠. 복된 상자들이 쌓여 있었어요. 엔지니어들이 조용히 책상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한 젊은 엔지니어가 가족 사진을 상자에 넣는 게 보였어요. 아내와 아이 둘이 웃고 있는 사진이었죠. 드디어 김도연 총괄을 찾았습니다. 그는 사무실에서 노트북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50대 중반에 그는 이곳에서 15년을 일했죠. 미군 함정, 건조의 산증인이었습니다. 김 총괄님, 제가 불렀어요. 그가 돌아봤습니다. 눈가에 주름이 깊었죠. 월러스 박사님, 이럴 순 없습니다. 우리가 함께 만든 프로젝트들이 저도 알아요. 그가 조용히 말했어요. 하지만 결정은 이미 내려졌습니다. 10만 달러 비자 수수료를 낼 순 없어요. 우리 엔지니어 한 명당 1년에 10만 달러라니. 사업 30명이면 300만 달러입니다. 협상할 수 있습니다. 국방부가 나서면 김도연이 고개를 저었어요. 이건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박사님, 존중의 문제예요. 대통령이 우리를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치욕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미국의 치욕이래요. 그의 목소리엔 상처가 묻어났습니다. 15년간 미국을 위해 일한 사람이 하루 아침에 치욕이 된 거였죠. 보안팀이 들어왔습니다. 출입증을 회수하러 왔습니다. 엔지니어들이 하나둘 출입증을 반납했어요. 플라스틱 카드가 상자에 떨어지는 소리가 묘하게 크게 들렸습니다. 각 카드엔 그들의 이름과 사진이 있었죠. 박철수, 이영희, 김상진, 미 해군 최강 구축함을 만든 사람들이었습니다. 제이슨이 뛰어왔어요. 박사님, 2번 도크도 멈췄습니다. 버지니아급 잠수함 건조가 중단됐어요. 우리는 급히 2번 도크로 갔습니다. 거대한 잠수함 선체가 반쯤 완성된 채 멈춰 있었어요. 용접기가 바닥에 놓여 있었고 설계 도면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죠. 한 미국인 기술자가 망연자실에 있었어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오늘 중으로 압력 격병 용접을 끝내야 하는데 한국 팀이 철수합니다.
제가 말했죠. 그럼 누가 용접을 합니까? 이건 특수 기술인데 우리 중엔 아무도 못해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깊이 의존하고 있었는지 깨달은 건요. 그들 없이는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었어요. 오전 9시 긴급 화상회의가 소집됐습니다. 펜타곤 백악관 상무부가 모두 접속했죠. 화면에 리즈의 얼굴이 떴어요. 일시적인 시위입니다. 곧 돌아올 거예요. 하지만 해군 참 모차장의 목소리는 달랐습니다. 현재 건조 중인 함정 5척이 모두 중단됐습니다. 이게 일시적으로 보입니까? 제가 데이터를 공유했어요. 현재 조선소 가동률이 40%로 떨어졌습니다. 오후엔 20%까지 떨어질 겁니다. 불가능해요. 리즈가 소리쳤죠. 그들이 미국 시장을 포기할 리 없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화면에 속보가 떴어요. CNN이었나, 오션. 정구현 본부장, 워싱턴 도착 공식 성명 발표 예정 회의가 중단됐습니다. 모두가 CNN을 켰죠. 공항에서 나오는 정구현 본부장의 모습이 보였어요. 그는 기자들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오늘 오후 미국 사업에 대한 중대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짧은 한마디였지만 그 무게는 엄청났어요. 주식 시장이 즉시 반응했죠. 미국 조선 관련주가 폭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오후시 필라델피아 조선소는 거의 멈춰 있었습니다. 걸프만에서도 같은 보고가 들어왔어요. 뉴포트 뉴스 조선소도 마찬가지였고요. 미국 전역에 조선소가 동시에 마비되고 있었죠. 소피아가 태블릿을 보여줬어요. 가동률이 10%까지 떨어졌어요. 이대로면 그녀의 말을 제가 끊었습니다. 이미 끝났어요. 우리가 졌습니다. 제이슨이 커피를 마시다가 손을 떨었어요. 커피잔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죠. 갈색 액체가 바닥에 퍼졌습니다. 마치 피처럼 보였어요. 20년이에요. 그가 중얼거렸죠. 20년간 함께 일했는데 하루아침에 오후 3시 한국 엔지니어들이 조선소를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버스 10대가 정문 앞에 대기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조용히 버스에 올랐죠. 누구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한이든 엔지니어가 마지막으로 조선소를 바라봤어요.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죠. 여기가 내 청춘이었는데 그가 한국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알아들을 수 없었지만 그 의미는 알 수 있었어요. 버스가 출발했습니다. 한 대, 2대, 10대의 버스가 모두 떠났어요. 조선소는 완전히 조용해졌죠. 거대한 크레인만이 하늘을 향해 팔을 벌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항복하는 것처럼요. 저녁 6시 백악관에서 긴급 대책회의가 열렸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은 참석하지 않았어요. 리즈가 회의를 주재했죠. 일본 기업들과 접촉 중입니다. 곧 대체 인력이 올 거예요. 해군 제독이 주먹으로 테이블을 쳤습니다. 언제요? 우리 함정들이 바다에 못 나가고 있는데 최대한 빨리. 최대한이 얼마입니까? 일주일, 한 달, 1년 리즈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아니, 대답할 수 없었죠. 답을 몰랐으니까요. 밤 9시, 저는 텅 빈 조선소를 걸었습니다. 제 발걸음 소리가 메아리 쳤어요. 한때 이곳은 미국 해골역의 심장이었죠. 수천 명이 밤낮주로 일했고 용접 불꽃이 별처럼 반짝였습니다. 이제는 무덤 봤어요. 멀리서 경비원의 손전등 불빛이 보였습니다. 그가 제게 다가왔죠.
박사님,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는 하늘을 올려다 봤습니다. 별이 보이지 않았어요. 구름이 두껍게 깔려 있었죠. 모르겠습니다. 제가 대답했어요. 하지만 하나는 확실해요. 우리가 스스로 선택한 겁니다. 우리 손으로 우리 심장을 멈춘 거예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라디오에선 여전히 축하 메시지가 흘러나왔습니다. 미국의 승리 독립의 날. 하지만 제 눈엔 다른 풍경이 보였어요. 텅 빈도 멈춰선 크레인 미완성 상태로 방치된 군함들. 그것이 우리가 선택한 독립의 대가였습니다. 자정이 가까워 올 때 소피아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내일 오전 정구현 본부장 기자 회견. 제목은 철수 결정이래요.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폭풍이 오고 있었어요. 진짜 폭풍이요. 새벽 4시 30분. 침대마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CNN 속보 알림이었어요. 긴급 하나오션, 미국 사업, 전면 철수 결정. 저는 벌떡 일어나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화면을 다시 봤지만 똑같은 글자들이 보였죠. 얼어붙은 손가락으로 TV를 켰습니다. CNN 앵커가 긴박한 목소리로 말하고 있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한국 최대 조선사 하나오션이 미국에서 전면 철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430명의 기술진 전원이 48시간 내에 미국을 떠날 예정입니다. 화면이 정구현 본부장에게로 전환됐습니다. 그는 워싱턴 프레스클럽 연단에서 있었어요. 새벽임에도 수십 명의 기자들이 몰려 있었죠. 우리는 지난 20년간 미국 해군과 함께 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하지만 이제 우리의 기술과 인력이 치욕이라면 떠나는 게 맞습니다.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협상의 여지는 없습니까? 정우현 본부장이 고개를 저었어요. 우린 협상하지 않습니다. 결정은 최종적입니다. 저는 급히 옷을 입고 펜타곤으로 향했습니다. 새벽도로는 텅 비어 있었지만 제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라디오를 켜자 모든 채널이 소식을 다루고 있었죠. 펜타곤 위기관리실에 도착했을 때 이미 수십 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해군참 모 총장부터 국방장관 보좌관까지 모두의 얼굴이 창백했어요. 상황이 얼마나 심각합니까? 해군참 모 총장이 물었어요. 제가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현재 건조 중인 알레이버크급 부축함 3척 버지니아급 잠수함 2척이 완전 중단됩니다. 정비 중인 함정 12척도 마찬가지고요. 대체 인력은 없습니다. 특수용접과 시스템 통합수를 가진 사람은 그들 뿐이에요. 바로 그때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리즈 호킨스가 들어왔어요. 그녀의 얼굴엔 여전히 자신감이 넘쳤죠. 블러핑입니다. 그녀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한국이 미국 시장을 포기할 리 없어요. 그들 매출의 30%가 여기서 나옵니다. 해군 제독이 화를 냈어요. 블러핑이라고. 지금 공항에 전세기가 대기 중입니다. 리즈가 머뭇거렸어요. 전세기요. 소피아가 태블릿을 보여줬죠. 대한항공보인 777대가 필라델피아 공항에 착륙했습니다. 사람 30명과 그 가족들을 태울 예정이에요. 총 1200명입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이제 누구도 블러핑이라고 말하지 않았죠.
오전 8시 백악관 상황실에 대통령이 나타났습니다. 트럼프의 얼굴은 불그락불르그락했어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감히 우리를 협박한다. 리즈가 설명했어요. 대통령님, 일시적인 반발입니다. 곧 닥치시오. 대통령이 소리쳤어요. 당신이 쉽다고 했잖. 대체가 쉽다고 리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죠. 처음으로 그녀가 흔들리는 게 보였어요. 대통령이 계속 말했습니다. 기자회견을 준비하시오. 미국은 누구의 협박에도 굴복하지 않는다고 발표할 거요. 저는 손을 들었어요. 대통령님, 그건 당신은 누구요? 국방부, 해양부 자문관, 리처드 월러스입니다. 대통령님, 이건 협박이 아니라 그들의 정당한 선택입니다. 대통령의 눈이 번뜩였어요. 정당한 선택. 우리 안보를 위협하는 게 우리가 먼저 그들을 모욕했습니다. 치욕이라고 하셨죠. 방안이 조용해졌어요. 대통령이 저를 노려봤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전 10시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믿기 힘든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한국 엔지니어들이 서버룸으로 들어가더니 체계적으로 데이터를 삭제하기 시작했어요. 제이슨이 뛰어와 외쳤습니다. 그들이 서버를 포맷하고 있어요. 설계 도면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급히 서버룸으로 갔어요. 김도연 총괄이 직접 작업을 지휘하고 있었죠. 김 총괄님, 이럴 순 없습니다. 제가 말했어요. 그 데이터는 미해군 자산입니다. 그가 돌아봤어요. 계약서를 다시 읽어보세요. 하나오션 고유 기술과 노하우는 우리 것입니다. 우리가 떠나면 가져가는 거죠. 화면에서 파일들이 하나둘 사라졌습니다. 10년간 축적된 데이터가 연기처럼 사라졌어요. 함정 설계도, 용접 매뉴얼, 시스템 통합 프로토콜, 모든 게 사라졌습니다. 정후 트럼프 대통령의 기자회견이 시작됐습니다. 그는 단호한 표정으로 연단에 섰죠. 미국은 협박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설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독립의 날입니다. 기자가 물었어요. 조선소가 마비됐다는데요. 일시적입니다. 미국인들은 어떤 도전도 극복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의 목소리엔 전날에 자신감이 없었습니다. 카메라가 꺼지자 그는 보좌관들에게 소리쳤어요. 대체 인력을 당장 구하라고? 오후 2시 필라델피아 공항. 저는 소피아와 함께 출국장에 갔습니다. 놀라운 광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430명의 엔지니어와 그 가족들이 질서정연하게 줄을 서 있었죠. 아이들은 부모 손을 잡고 있었고 노인들은 휠체어에 앉아 있었어요. 한 젊은 엔지니어 부부가 눈에 띄었습니다. 아내는 임신한 상태였어요. 남편이 말했죠. 여기서 아이를 낳고 싶었는데 미국 시민으로 키우고 싶었어요. 그들 옆엔 백발의 노인이 있었습니다. 하나오 최고령 기술자였죠. 40년이에요.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40년 기술 경력이 하루아침에 치욕이 됐네요. 정구현 본부장이 마지막으로 기자들 앞에 섰습니다. 우리는 떠나지만 원한은 없습니다. 언젠가 미국이 진정한 협력의 가치를 깨닫기 바랍니다. 오후 4시 첫 번째 전 세계가 이륙했습니다. 거대한 보잉 777이 활주로를 달려 하늘로 올랐어요. 이어서 두 번째 비행기도 이륙했죠.
참가에서 손 흔드는 아이들이 보였습니다. 그 순간 제 휴대폰이 울렸어요. 월스트리트 저널 기자였죠. 월러스 박사님, 방금 조선 관련주가 30% 폭락했습니다. 논평 부탁드립니다. 당연한 결과입니다. 제가 대답했어요. 심장이 멈췄는데 주가가 오를 리 없죠. 저녁 6시 펜타곤으로 돌아왔을 때 상황은 더 악화돼 있었습니다. 모니터엔 붉은 경고등이 가득했어요. 노퍼 해군 기지, 정비 중단, 샌디에이고 건조 중단, 진주만 수리 중단 한 장교가 읽어 내려갔어요. 해군참 모 총장이 머리를 감싸 주었습니다. 이런 재앙이 진주 이후 최악이야. 리즈가 여전히 고집을 부렸어요. 일본 기업과 접촉 중입니다. 곧 그만 국방장관이 소리쳤어요. 당신의 낙관론이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왔소. 이제 현실을 직시하시오. 밤 9시, 저는 텅 빈 필라델피아 조선소를 다시 찾았습니다. 거대한 도크의 미완성 구축함이 유령선처럼 떠 있었어요. 녹이 슬기 시작한 철판이 보였죠. 단 이틀 만에 최첨단 군함이 고철이 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경비원이 제게 다가왔어요. 박사님, 방금 마지막 한국 직원도 떠났습니다. 마지막이요. 청소 아주머니였어요. 20년 일하셨대요. 떠나면서 오셨어요. 저는 도크를 바라봤습니다. 한때 이곳은 미국 해군의 자랑이었죠. 이제는 거대한 무덤이 됐습니다. 조선소 가동률 10%, 사실상 뇌사 상태였어요. 자정 무렵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라디오를 켰습니다. 토크쇼 진행자가 말하고 있었어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은 미국이 진정으로 독립한 날입니다. 더 이상 외국인은 필요 없어요. 한 청취자가 전화로 참여했죠. 맞아요. 한국인들이 떠나니 시원해요. 미국이 최고예요. 저는 라디오를 껐습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했던 말을 떠올렸어요. 미국이 스스로 설 수 있는 날. 아니다. 저는 혼자 말했습니다. 그건 스스로 성애 아니야. 무릎 꿇은 거지. 집에 도착했을 때 아내가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녀의 눈은 빨갛게 부어 있었죠. 뉴스 봤어요. 정말 끝난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48시간 만에 미국 해군의 절반이 마비됐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오만이죠. 제가 대답했어요. 오만한 펜 한 자루가 바다를 닫은 겁니다. 창 밖으로 별이 보였어요. 하지만 그 별빛마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미국이 스스로 선택한 어둠 속에서 우리는 길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다시 찾는데 얼마나 걸릴지 아무도 몰랐죠. 국방부 브리핑룸에 문이 열렸습니다. 기자 100여 명이 숨을 죽이고 있었어요. 2025년 9월 24일 오전 10시. 미국이 진실을 마주한 날이었습니다. 해군 작전사령관이 연단에 올랐습니다. 그의 얼굴은 돌처럼 굳어 있었죠. 뒤편대형 스크린이 켜졌어요. 붉은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천이 급격히 아래로 떨어지고 있었죠. 현재 미군 전투력입니다. 그가 말했어요. 그래프에 수치가 나타났습니다. 30% 감소. 기자들이 술렁거렸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죠.
이게 단 사흘 만에 일어난 일입니까? 한 기자가 물었어요. 그렇습니다. 사령관이 대답했죠. 한국 기술진이 떠난 후 사흘입니다. 다음 슬라이드가 나타났습니다. 함정 건조 일정이라는 제목. 아래 막대 그래프가 있었어요. 원래 일정은 파란색, 수정된 일정은 빨간색이었죠. 빨간 막대가 파란 막대보다 서너 배는 길었습니다. 알레이버크급 구축함 건조가 3년 지연됩니다. 버진 야급 잠수함은 5년입니다. 찌는 기자가 손을 들었어요. 5년이요. 그럼 2030년까지 최소 추정치입니다. 사령관이 말을 잘랐어요. 대체 인력을 구한다는 전제하에요. 세 번째 슬라이드. 조선소 가동률이었습니다. 체온이 바닥을 기고 있었어요. 10%라는 숫자가 빨갛게 깜빡이었죠. 저는 맨 앞줄에 앉아 있었습니다. 옆에 소피아가 있었어요. 그녀의 손이 떨리고 있었죠. 우리가 경고했던 모든 일이 현실이 됐으니까요. 바로 그때 연문이 열렸습니다. 백발의 노인이 들어왔어요. 독일 함부르크 해양공학연구소의 한스 슈나이더 교수였죠. 그는 세계 최고의 조선 전문가였습니다. 펜타곤이 급히 초청한 거였어요. 그가 연단에 올랐습니다. 두꺼운 안경 너머로 날카로운 눈빛이 보였죠. 그는 마이크를 잡고 천천히 말했어요. 독일식 억양이 섞인 영어였습니다. 제가 40년간 조선업을 연구했습니다. 전 세계 조선소를 다 봤죠. 그리고 오늘 필라델피아 유포트 뉴스 걸프 조선소를 시찰했습니다. 그가 잠시 멈췄어요. 브리핑룸이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했죠. 의학적 용어를 빌리자면 그가 안경을 벗어 닦았습니다. 미국 조선업은 현재 임상적 뇌사 상태입니다. 폭탄 선언이었어요. 기자들이 일제히 일어섰습니다. 질문이 쏟아졌죠. 뇌사라니요. 너무 과장 아닙니까? 슈나이더 교수가 고개를 저었어요. 과장이 아닙니다. 뇌사 환자처럼 기계로 겨우 숨만 쉬고 있어요. 생명 활동은 멈췄죠. 그가 자신의 태블릿을 들어보였습니다. 용접 전문가, 제로 시스템, 통합 엔지니어, 제로 특수강 가공, 기술자 제로 핵심 인력이 모두 떠났습니다. 훈련시키면 되지 않습니까? 폭스뉴스 기자가 물었어요. 얼마나 걸릴까요? 교수가 되물었죠. 기능 올림픽 금메달 수준의 용접공을 만드는데 최소 10년입니다. 그것도 재능이 있다는 전제하에요. 미국에 그런 훈련 시스템이 있습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어요. 교수가 계속했습니다. 한국은 조선업에서 특별합니다. 단순히 배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예술품을 만들죠. 영하 163도에서도 깨지지 않는 LNG선 화물창을 용접할 수 있는 나라는 지구상에 한국뿐입니다. 프랑스도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 물었어요. GT사의 기술이죠. 하지만 실제 시공은 한국이 합니다. 프랑스는 설계만 해요. 그때 리즈 호킨스가 일어섰습니다. 교수님, 일본은 어떻습니까? 미쓰비나 가와사키는 슈나이더 교수가 그녀를 바라봤어요. 일본은 이미 포기했습니다. 부남 건조를. 오늘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으로 함께해 주세요. 대한민국이 보여준 이번 대반격은 단순한 외교 사건이 아니라
세계 질서를 뒤흔드는 큰 변화의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앞으로도 대한민국과 세계가 만들어갈 놀라운 이야기들을 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